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2025년에 젠타가 통할까? 빌런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의 시계를 정말 많이 리뷰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이번 모델은 볼에서 만든 가장 볼답지 않은 스포츠워치 퍼시비어러입니다. 최근에는 시계 리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구독자님들 사이의 취향이 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계 애호가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초심자, 중급자, 상급자가 비슷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초심자 아니면 고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시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요. 덕력이 쪼개졌다고 해야 할까요? 덕후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고, 초심자는 미친놈들처럼 인상하고 있는 시계 브랜드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깊게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쪽은 어느 정도 머리가 깨져야, 이성이 마비되어야 가능한 취미로 변해가고 있어요. 시계 이름이 재밌습니다. 퍼시비어러, 인내하는 자. 뭘 인내한다는 걸까요? 시계를 보면 자기 자신과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0mm의 작지도 크지도 않은 사이즈, 12mm의 적당한 두께, 44.5mm의 짧은 러그트러그, 190g, RRM7309-C, 80시간의 매우 긴 파워 리저브, 1호차는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4초로 크로노미터 인증 기준보다 더 타이트하고요. 904L 스틸, 아모르티저 충격 저항, 4800A의 항자성, 10바, 100m 방수. 100% 완벽한 시계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약점은 고집입니다. 다른 말로 브랜드의 철학이요. 시계를 사치품의 영역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도구의 일부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중적인 브랜드와는 궤를 달리하는 기능을 시계에 때려박고 디자인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얇고 심플하고 수려한 게 아니라 크고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브랜드의 강점 역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어진 스프링실, 스프링락, 어프러브, 아모르티저, 크라운 보호 시스템, 904L 스틸, 광원이 필요 없는 트리듐 인덱스, 크로노미터 인증, 두툼한 브레이슬릿. 이 브랜드의 존재 목적이자 원하는 이유이자 브랜드의 토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많이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면 2025년에 젠타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리스트를 뽑아보니 각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홀리 트리니티, GP 로레아토, 쇼파드 알파인 이글, 위블로 인테그랄, 불가리 피니시모, 비아제 폴로, IWC 인제니어, 제니스 데피 혹은 디파이, 롤렉스 없고, 오메가 없고, 까르띠에 없고, 태그 호이어 없고, 튜더 로얄, 론진 없고, 라도는 논외, 해밀턴도 없어요. 한국을 떠난 봄의 메르시아의 리비에라와 맥시멀한 디자인의 모리스 락로와의 아이콘, 그리고 폐황 티소 PRX. 젠타는 중간이 없어요. 대중적인 디자인의 빌드 퀄리티가 보장되는 럭셔리 젠타 스포츠워치입니다. PRX와 구매층이 겹칠 것 같진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디자인의 시대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케이스 중앙에서 러그 쪽으로 떨어지는 라인과 비율을 보면 빈티지 계열은 아닙니다. 시간을 더해 현대화를 붙이고 빌드 퀄리티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PRX가 바셔론 콘스탄틴 222의 맛을 품고 있다면 이건 바셔론 콘스탄틴 오버시즈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젠타보다는 체감되는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매끈한 질감이 남아있는 짙은 남색의 다이얼 위로 구형 아쿠아레이서 혹은 구형 아쿠아테라에서 볼 수 있었던 가로줄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이런 다이얼은 시계를 슴슴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다이얼에서도 내적 갈등이 보이는데요. 시계의 핸즈 디자인이 되게 캐주얼해졌습니다. 트리듐 인덱스도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내려오면서 작고 얇아졌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사이클롭스 초침의 디자인은 미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점은 빌드 퀄리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스틸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몇 가지 브랜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브레이슬릿은 아쉽지만 시계 본체는 꽤 많이 올라온 오메가의 매력적인 브러싱 마감, 패시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둘째 튜더, 인덱스의 미러 폴리싱은 적수가 없는 그랜드 세이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스틸의 퀄리티와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의 폴리싱 마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케이스의 패시,
브레이슬릿, 브러싱. 한 가지 독특한 건 미드 케이스 측면의 디자인입니다. 보통 젠타 디자인의 스포츠워치들은 케이스를 디자인할 때 시계의 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인내하는 자의 옆구리에는 둥그스름한 라인과 브러싱 마감이 입혀졌습니다. 일종의 변주인가요? 개인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는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연결하는 부위에 이렇게 엔드링크가 하나 더 추가되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측면에서 시계를 보면 미드 케이스를 중심으로 케이스백과 베젤의 높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최대한으로 얇게 뽑으면서 미드 케이스와 베젤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생겼는데, 보기 좋은 것보다는 먹기 좋은 것을 선택했고요. 약간의 배려? 이것도 볼답지 않아요. 무브먼트는 강점과 약점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 기능들이 추가될수록 점점 더 두껍고 무거워졌어요. 그와 동시에 대중들과의 거리도 같이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정작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파워 리저브는 짧았고요. 그런데 변했죠.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무브먼트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으로 대폭 올라갔고, 스와치 그룹 외 브랜드가 80시간의 리저브를 가진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건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싱에 집중했고 시스루백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브랜드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지독하게 감춰왔거든요. 그리고 동급의 브랜드에서 보기 어려운 피니싱과 얇은 로터를 차용하면서 오토매틱임에도 시계가 섹시해졌습니다. 플레이트 위에 균일한 스트라이프와 꽤 높은 수준까지 잡은 디테일, 무브먼트를 마치 수동시계같이 뽑아냈습니다. 엉덩이를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닌데다 피니싱의 방식도 낯설고 제가 알던 그 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요. 고집을 꺾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랜드의 색깔이 조금 옅어졌는데 대중성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PRX보다 조금 더 현대화된 디자인을 원하시거나 PRX보다 조금 더 높은 빌드 퀄리티를 가진 젠타를 원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이 모델을 기점으로 브랜드의 방향성이 바뀐 건지 이것만 그런 건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